27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죠.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인데 별표 3 자격정지 기준에 따르면 그 기간이 3개월이에요. 1번이 맞고 답은 1번. 자격정지는 별표 3이라는 이 표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6개월 아니면 3개월. 그래서 우리가 6개월짜리 세 가지를 외우는 거죠.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구금지가 다 6개월. 나머지는 3개월이고.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 자격정지 3개월인 거예요. 6개월짜리가 아니니까.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이중금지. 6글자니까 6개월. 이렇게 외우죠.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이중금지. 6글자니까 6개월, 나머지는 3개월. 그래서 1번 맞고 답은 1번. 2번 확인설명서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죠. 작성교부 보조는 자격정지가 아니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가 똑같다고요. 아까 1번처럼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 근데 작성교부 보조는 자격정지 아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뭐가 키워드냐면 존속중개계약. 존속중개계약은 시작 단계. 그래서 소공이 관여가 안 되고 존속중개계약서에 의해서 존속중개계약 체결 안 했대요. 자격정지 아니라고. 소공과 관련이 없다. 존속중개계약은 시작 단계니까. 단계가 소공과 관련이 없어서 자격정지 안 받는다. 이따가 또 정리해 볼게요.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 정해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틀렸죠. 자격정지는 누가 하는 거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은 자격정지를 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 같은 말이에요.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못하니까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죠.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 4번 틀렸고 5번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한 때 9개월로 할 수 있다. 안 되죠. 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 자격정지건 업무정지건 최장 6개월, 9개월 불가능하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은 1번. 시작 단계와 마무리 단계를 소공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중개계약 그러면 시작 단계예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다 중개계약이니까 시작 단계. 거래계약 그러면 매매, 임대차, 거래계약, 마무리 단계. 자, 이제 중개계약. 시작 단계니까 소공이 관여가 안 돼요. 소공이 중개 의뢰를 받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중개 의뢰인을 데리고 개공에게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소공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이제 거래계약, 마무리 단계는 소공이 관여할 수 있고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도 하는 거고 관여가 되니까. 그럼 이제 예를 보세요. 소공이 존속중개계약서에 존속중개계약서 무슨 단계? 시작 단계. 중개계약 말만 보이면 시작 단계, 일반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전부 다 시작 단계다. 그러면 소공이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틀렸다고요. 소공과 관련이 없다고. 시작 단계에는 소공이 관여가 안 된다.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 안 했다고 해서 자격정지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재도 안 받아. 아까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서 전속중개계약 체결 안 했대요. 자격정지다. 아니라고. 중개계약 시작 단계니까 소공과 관련이 없는 거다. 그래서 자격정지 받는 것도 아닌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상습범을 먼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게요. 최근 1년 이내 이런 말이 보이면 상습범. 그러면 처음에는 업무정지가 몇 번째인지 세는 거예요. 업무정지가 세 번째다. 그러면 절등치. 삼진아웃.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면 삼진아웃. 절등치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절등치가 안 되면 그때는 가운데를 보는 거예요. 가운데 위반 횟수를 살펴서 3회다. 그럼 임등치. 2회다. 업무정지. 1회. 마지막 그대로.
뭐를 위반했나가 아니라 몇 번 위반했나. 절등치가 안 됐을 때 가운데가 3회 임등치, 2회 업무정지, 1회 마지막 그대로. 만약에 업무정지가 세 번째면요, 그냥 절등치로 끝. 그때는 가운데 보는 게 아닌 거고. 몇 가지만 해볼게요. 1번,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래요. 처음에는 업무정지만 세라고요. 업무정지 2번 이미 받았고 세 번째잖아요. 업무정지가 세 번째니까 절등치, 삼진아웃. 쉬운 거고. 2번,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1회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 처음에는 업무정지만 세라고요. 업무정지 2번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니까 업무정지 세 번째잖아. 얘도 절등치. 업무정지가 세 번째면 절등치. 삼진아웃. 아까 1번은 연속으로 스트라이크 3번, 3구 삼진. 2번은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 다시 스트라이크, 4구 삼진. 삼진아웃. 업무정지가 세 번째면 삼진아웃, 절등치. 3번,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1회 과태료 처분받았고 다시 과태료. 절등치가 안 되는 거 1초 만에 알아야 돼요. 왜 절등치가 안 돼요? 업무정지가 2번밖에 없잖아. 업무정지가 세 번째가 아니니까 절등치가 아니다. 그러면 가운데 위반 횟수를 세는 거고, 가운데가 이거예요. 최근 1년 이내 다시 중간에 낀 거. 이게 가운데. 요게. 그럼 이제 2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니까 가운데가 도합 3회. 위반 횟수를 세는 거니까 3회니까 임등치. 4번도 절등치가 안 되는 거 1초 만에 알아야 돼요. 왜 절등치가 안 된다고요? 업무정지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업무정지가 세 번이 아니니까 절등치가 아닌 거지. 그러면 가운데 위반 횟수를 세는 거고, 요게 가운데 1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가운데가 2회. 가운데가 2회니까 업무정지. 가운데가 아까 3회 임등치. 지금처럼 가운데가 2회. 그럼 업무정지. 5번도 절등치가 안 되는 거 0.1초 만에 알아야 돼. 업무정지가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절등치가 돼요? 절등치 아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몇 회? 1회. 가운데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1회 업무정지. 가운데가 1회면 마지막 거 그대로. 지금 마지막에 과태료니까 얘는 그냥 과태료. 가운데가 1회면 마지막 거 그대로 가면 된다고. 과태료면 과태료. 만약에 이게 업무정지면 업무정지. 절등치면 절등치. 가운데가 1회면 마지막 거 그대로 가면 된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토요일 낮에 촬영하다 보니까 이 배달 오토바이가 엄청 지나다니네요. 좀 이해해 주세요. 27회 때 문제를 제가 좀 수정한 거고요. 개공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보는 것은. 자, 상습범. 그러면 먼저 업무정지를 세는 거죠. 기억. 업무정지 몇 번? 세 번째. 이미 2번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 세 번째니까 얘는 절등치. 삼진아웃. 니은은 업무정지 몇 번? 한 번. 그러니까 절등치가 안 되죠. 절등치가 안 되니까 가운데를 보는 건데, 가운데가 최근 1년 이내 다시 요 중간에 껴있는 거, 요게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럼 1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가운데가 몇 회? 2회. 가운데가 2회니까 얘는 업무정지. 디귿. 업무정지 세는 거죠. 업무정지 몇 번? 3번. 이미 2번 받았고 과태료 한 번 받았지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업무정지만 세는 거야. 업무정지 2번,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니까 세 번째잖아요. 업무정지 세 번째니까 절등치. 기억. 디귿은 업무정지가 세 번째니까 절등치. 절등치는 업무정지가 안 되잖아요. 리을. 절등치는 안 되죠. 업무정지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운데를 보는 건데, 가운데가 1회 과태료 이거밖에 없어요. 가운데가 1회. 그러면 마지막 그대로. 가운데가 1회면 다시 다음에 있는 이 마지막 그대로 가라고. 다시 다음에 업무정지니까 얘는 업무정지죠. 가운데가 1회면 마지막 거 그대로 가는 거니까. 다시 다음에 업무정지잖아요. 이게 업무정지. 그래서 업무정지 명할 수 있는 거 니은, 리을. 답은 3번. 요 정도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더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최근 1년 이내 상습범은 요 정도만 기억하자. 오늘 여기까지 쏭빠!
22회 때 문제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절등치가 아닌 것은 1번 개공이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야 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야 한 조치가 보험이죠. 보험을 안 들고 일하면 임등치, 절등치가 아니라 임등치. 답은 1번. 절등치는 우리가 필수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답은 1번이고 2번 법인이 해산했어요.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절등치.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부정한 방법 등록,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결격 사유, 사망 해산, 지금처럼 법인 해산, 절등치,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리고 양이 등록증 양도돼요. 그리고 끝에 이제 이 고가 인원수 제한 위반에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거, 인원수 제한 위반 중개보조원 고용한 거 절등치죠.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3번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거는 등록증 양도되어랑 같은 거. 그래서 절등치.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등록증 양도되어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같은 말로 나온다.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4번 개공이 다른 개공 법인이 임원된 경우, 개공이 다른 데 취업했네요. 이중 소속이니까 절등치. 부정한 이중 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그래서 이중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다리 걸친 거 절등치. 5번 개공이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회 이상 그러면 2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2회 이상은 2회. 그러니까 업무정지 2번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니까 세 번째잖아. 2회 이상은 2회. 업무정지 2번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니까 세 번째. 업무정지 세 번째니까 절등치. 절등치가 아닌 거는 1번. 상습범에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회 이상 그러면 몇 회? 2회. 3회, 4회 해당사항 없다고요. 2회. 그러면 업무정지 2번을 받고 과태료 1번을 받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합해서 2번 받았다는 거예요. 업무정지가 2번이면 과태료는 빵번. 업무정지가 1번이면 과태료 1번. 업무정지가 빵번이면 과태료가 2번. 합해서 2번 받았다. 그러면 절등치가 될 수는 없네요. 업무정지가 많아야 2번. 왜냐면 다시 다음에 과태료잖아. 업무정지가 많아야 2번밖에 안 되니까 절등치는 안 된다. 그럼 이제 가운데를 보는 건데 이게 가운데. 가운데가 몇 회? 2회. 가운데가 2회니까 업무정지. 상습범에서 업무정지 법조문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한 경우 업무정지다. 2회 이상 그러면 2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는 합해서 2번 받은 거고 다시 과태료면 절등치가 될 수는 없다. 업무정지가 많아야 2번이니까. 가운데가 2회니까 업무정지.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1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개공의 행위 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절등치인 거 찾아라. 그런 문제죠. 1번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거. 증거조작단 3년 3천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구금지가 다 임등치. 명초 판매, 증거조작단, 구금지가 다 임등치. 2번 인원수 제한을 위반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거. 절등치죠.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이 고가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거. 개공, 소공, 합한 수위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위반하면 절등치예요. 답은 2번. 3번 동일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이중계약서죠. 이중계약서는 임등치. 이중계약서니까 임등치. 4번 중개대상물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구금지가 다 임등치. 아까 1번 지문은 증거조작단 3년 3천 금지행위. 임등치고요. 4번 지문은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임등치고요. 구금지가다 임등치. 5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한 거. 임시중개시설물이니까 임등치. 답은 그래서 절등치 찾는 거. 답은 2번. 절대적 등록 취소 절등치는 필수로 외우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그래서 부정한이 부정한 방법 등록. 같은 말 거짓으로 등록.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중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다리 걸친 거. 그리고 결격 사유. 선고, 심판 이런 말이 보이면 결격 사유. 파산 선고, 한정후견 개시 심판, 선고 심판 그러면 결격 사유. 이런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돼요. 그리고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이제 등록증 양도대여한 거. 그리고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거. 개공, 소공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공이 혼자 하면은 중개보조원 5명까지, 소공 1명 고용했으면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죠. 위반하면 절등치.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두 가지가 더 있죠. 정진대, 업무정진대 일하면 절등치. 소공이 자격정진대 시켜도 절등치. 정진대 하면 절등치. 그리고 상습범에서 업무정지가 3번째면 절등치. 삼진아웃. 그건 쉬우니까. 정진대 하면 취소. 상습범 업무정지 3번째면 삼진아웃. 그건 쉬우니까 여기까지.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여기까지 외우자.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6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거. 임등치인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임등치인 거 찾는 문제. 1번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죠. 고장나면 중지하자. 고장중지. 고용인 결격 사유. 인장. 지금처럼 인장. 그리고 중개대상물 정보를 고집 공개. 부칙상 개공의 업무 지역 위반한 거. 고장중지. 고장나면 중지하자.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만 가능해요. 업무정지인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닌 거지. 우리는 임등치를 찾는 거니까. 2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업무정지. 전속중개계약서, 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고. 3번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 고장중지에서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3번도 답이 아니고. 4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죠. 거래계약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4번도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5번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 구성원 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거. 증거조작 단에서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구금지가 다 임등치라고. 명초 판매, 증거조작 단, 구금지가 다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답은 그래서 5번. 우리 임등치인 거 찾는 거 있잖아요. 문제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은 1번 확인설명서,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니까 업무정지 가능하죠. 2번 초과보수 금지행위,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구금지가 다 임등치. 임등치니까 업무정지 가능하다. 임등치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고요.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표현. 임등치니까 업무정지 가능하고. 3번 부정한 방법 등록은 절등치. 업무정지가 안 된다고요. 답은 그래서 1번, 2번.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거 찾아 그러면 업무정지랑 임등치를 다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임등치만 찾는 거예요. 임등치만. 답은 그래서 2번. 1번은 업무정지잖아요. 업무정지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만 가능하다고요. 임등치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맞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업무 정지할 수 있는 거 찾아 그러니까 업무 정지랑 임등치를 다 찾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임등치만 찾아 그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2번 임등치만. 이해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17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개공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였다. 맞죠? 자격 취소는 누가 하는 건데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증을 교부했잖아요. 서울특별시장이 자격 취소하였다. 맞는 거고요. 기억 맞고 어렵지 않았어요. 니은 부산광역시 남구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남구청장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못한 건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 그러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가 틀렸죠.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니은 틀렸고, 디귿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공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원구청장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것도 틀렸죠. 거짓으로 등록한 건 부정한 방법 등록한 거. 그러면 절등치. 절등치는 업무정지가 안 돼요. 절등치는 등록 취소해야 한다. 이것만 맞는 거라고. 그래서 절등치인데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틀린 거고요. 리을 전북특별자치도, 이제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군산시에 군산시 밑에 적어놓으세요. 이성당. 그게 뭔데? 빵집. 이성당 빵집이 있어요. 그 본점이 군산에 있어요. 군산시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군산시장이 그 개설 등록을 취소했다. 맞죠?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등록증 양도되니까 절등치. 맞는 거고요. 자, 군산시에는 구가 없어요. 시에서 끝난 건 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군산시에서 끝났잖아. 그럼 군산시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군산시장이 등록을 취소했다. 맞는 거다. 리을 맞고, 미음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강원도도 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시 밑에 손흥민 고향. 춘천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공이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강원특별도지사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하였다. 이건 틀렸죠.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과태료를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춘천시장이 부과하는 거예요. 춘천시에도 구가 없어요. 시에서 끝났으니까. 시에서 끝난 건 구가 없는 거고요. 그럼 춘천시장이 등록관청이고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다.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 500과태료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증 만나 100과태료 시도지사. 이 두 가지만 빼고 나머지 개공에 대한 건 다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게시하지 않은 거 개공에 대한 거잖아요. 등록관청이. 춘천시장이 부과한다.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 500과태료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증 만나 100과태료 시도지사. 이 두 가지만 시도지사. 나머지 개공에 대한 건 등록관청. 그래서 미음도 틀린 거고 옳은 거 2개. 2개니까 2번.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게 등록증 양도돼요. 등록증 양도되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하는 거. 근데 이거 주어를 바꿔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요거는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취소. 이거 바꿔치기 취소하면 안 된다. 등록증 양도되었는데 자격 취소. 그럼 X. 자격증 양도되었는데 등록 취소. 그럼 X. 각자 자기 것 취소하는 거고 같은 말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등록증 양도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주어를 보시고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상호가 차이점이긴 한데 성명으로 나오면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어를 봐라. 주어를.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16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절등치인 것을 모두 찾아라 그런 문제죠. 절등치.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부정한 방법 등록,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결격 사유, 사망의 산, 그리고 등록증 양도되어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거. 그래서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기억, 법인 해산이니까 절등치,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사망의 산, 절등치. 니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은 임등치. 우리가 외우고 있는 절등치에 없잖아요. 임등치. 디귿,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한 거.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등록증 양도되니까 절등치.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양이 등록증 양도되어 같은 말인 거.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같은 말인 거. 절등치. 리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 기준 미달 임등치예요. 우리가 외운 절등치 없잖아요.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여기 없으니까 절등치 아닌 거다. 임등치. 미음, 개공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어요. 3년 3천짜리 금지행위. 구금지가다 임등치다. 명초 판매, 증거 조작단, 구금지가다 임등치. 근데 이제 주의할 거 비읍. 개공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해서 300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이렇게 나오면 직접거래 금지행위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직접거래 금지행위에서 300만원 벌금형 선고까지 써있잖아. 그럼 이게 이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 결격사유니까 절등치예요. 결격사유니까. 아까 미음은 직접거래 금지행위에서 끝났잖아. 그러면 구금지가 다 그냥 임등치인 거고 비읍은 직접거래 금지행위에서 300만원 벌금형 선고라고 써있으니까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절등치가 되는 거다. 좀 이따 해볼게요. 답은 그래서 1번 기억, 디귿, 비읍 이렇게가 절등치. 추측금지. 객관식 시험에서는 절대로 추측하시면 안 돼요. 1번 보세요. 개공이 초과보수 금지행위를 했어요.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근데 초과보수 금지행위까지만 써있으니까 구금지가 다 임등치란 말이에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2번은 초과보수 금지행위를 해서 300만원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까지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고려를 해야죠. 1번 지문에서 징역 선고 받겠지, 벌금 선고 받겠지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1번은 금지행위 자체, 그 자체는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2번은 써있으니까 이법 위반 300만원 벌금 선고,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해야 한다. 차이점 느낌이 오나요? 징역 벌금은 지문상에 써있으면 그때만 고려를 하자. 3번 소공을 해볼게요. 소공이 초과보수 금지행위 했어요? 그러면 소공한테는 구금지가 다 자격정지예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여기서 징역 선고 받겠지 뭐 이렇게 추측하면 안 된다고. 4번처럼 써있으면 소공이 초과보수 금지행위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그러면 이법 위반 징역이니까 부양지역, 자격 취소해야 한다. 부양지역, 이법 위반 징역이니까 자격 취소. 그래서 결론, 객관식 시험은 추측하지 말자. 초과보수 금지행위 이렇게 나오면 그 자체만 놓고 판단하는 거다. 개공일 때 임등치, 소공일 때 자격정지. 그런데 초과보수 금지행위에서 징역 선고받을 수 있고 벌금 선고받을 수 있고 그렇게 써있으면 지문상에 나오면 그때만 고려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22회 때 문제를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틀렸죠.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시잖아. 전국이가 과대. 정지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 전국이가 과대. 저도 여러분 외우고 있는 거에 숟가락 지금 얹고 있어. 정지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 전국이가 과대. 1번 틀렸고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는 3년 3천. 아니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은 3년 3천이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은 3년 3천이 없다. 이따 해볼게요. 틀렸고 3번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어요? 그러면 중개의뢰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아니한다. 반의사불벌죄예요? 아니에요. 반의사불벌죄는 비밀누설만 반의사불벌죄, 비읍. 직접 거래는 반의사불벌죄 아니다. 비밀누설만 반의사불벌죄, 비읍. 4번 소공이 중개업무관에서 벌칙에 처해질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공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틀렸죠. 양벌 규정은 벌금을 따온다는 거예요. 벌금 액수를 동일하게 한다. 그게 아니라 사고를 친 소공이 더 많은 벌금을 내야 그게 공평하지. 사고는 소공이 쳤으니까. 개공 벌금 받지만 벌금 액수가 동일하다. 그런 건 아니다. 양벌 규정은 벌금을 따온다는 거지 벌금 액수를 동일하게 선고한다. 그런 건 아닌 거고. 4번 틀렸고 5번 개공이 중개보조원이 고지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맞죠. 중개보조원은 자기가 중개보조원인 거 고지를 해야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보조원은 빼박 500과태료. 개공도 함께 500과태료인데 개공은 지금처럼 무과실이면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거 무과실. 그러면 과태료 안 받는다. 개공은 면책 규정이 있다. 그래서 5번 맞고 답은 5번. 부정 시리즈를 정리해 볼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은 절등치 플러스 3년 3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은 자격 취소만. 다만 자격 취소는 종류가 한 가지. 절대적. 자격 취소 하이한다. 등록 취소만 절등치, 임등치가 있는데 부정한 방법 등록은 절등치. 부정한 방법 자격은 자격 취소. 부정한 방법 지정은 지정 취소만. 지정 취소는 종류가 한 가지. 할 수 있다. 아까 자격 취소는 하이한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등록 취소만 절등치, 임등치 두 가지가 있는 거고. 부정 시리즈 세 가지 중에서 3년 3천은 등록에만 붙어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에는 3년 3천이 없다고. 그러니까 셋 중에서 가장 등신되는 건 등록이죠. 등록이 가장 등신된다. 3년 3천까지 제재가 더럽게 세니까 등신되죠. 나머지 애들은 3년 3천 그런 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등신되지는 않는다고. 그냥 취소만 되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은 절등치에다가 3년 3천까지. 3년 3천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에만 있다. 등록이 가장 등신된다. 제재가 세니까. 등등.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0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개공에 대한 제재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이 이 법에 대한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다. 그런 말이니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과보수 금징이라면 임등치 플러스 1년 1천. 임등치 이런 게 행정처분, 1년 1천 이런 게 행정형벌.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다. 1번 맞고 2번 중개보조원도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죠. 작년에 신설돼서 중개보조원이 고지의무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 이제 작년에 신설돼서 중개보조원도 과태료 받는 경우가 있다. 근데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은 받는 경우가 없어요. 행정처분, 취소, 정지. 중개보조원은 취소나 정지할 건 없어서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과태료 받는 경우는 하나가 있다. 고지의무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도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개공은 무과실이면 과태료 받지 않는다. 그 내용까지. 3번 개공 등이 아닌 제3자, 일반인, 중개의뢰인 같은 일반인, 이 법에 따라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가요? 있죠. 그런 게. 제유해. 제유해는 중개의뢰인도 적용되잖아요. 중개의뢰인 같은 일반인도.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그러면 3년 3천. 이렇게 행정형벌 받는 경우가 있다. 제유해는 중개의뢰인도 적용되니까. 중개의뢰인 같은 사람이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법인이 아닌 개공이 소공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한 등록관청은 개공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죠? 소공은 고용인. 법인이 아닌 개공이 소공 그러면 고용인이 소공이에요. 이사급인 소공은 법인에만 있을 수 있으니까 법인이 아닌 개공이 소공이다 그러면 고용인이 소공. 고용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으면 업무 정지죠.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를 안 받고 우리 고장중지에서 고용인 결격 사유, 인장,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부칙상 개공이 업무 지역 위반, 고장나면 중지하자, 업무 정지. 그래서 고용인 결격 사유, 업무 정지다. 2개월 이내 해소 못했으니까 업무 정지고요. 4번 맞고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개설 등록할 수 없다. 등록 취소는 이유를 봐야죠. 이유가 등록 기준 미달. 그러면 사기결에서 등록 기준 미달이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더하지 않는다. 3년간 결격 사유가 아니다. 얘는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3년 이내에 다시 그냥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 기준 갖춰서. 잘못한 게 아니라 등록 기준에 조금 미달된 거잖아. 그러니까 취소하고 3년을 더하지 않는다. 3년간 결격 사유가 아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3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답은 5번. 결격 사유와 제재. 결격 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후발적으로 1번 개공 본인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절등치로 끝. 2개월 이내 해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절등치로 끝나는 거예요. 2번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절등치. 이사급은 직책이 높으니까 법인에서는 이 사람들 직책을 봐야 돼요.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 소공중개보존, 고용인. 임원 또는 사원은 이사급. 직책이 높은 이사급에게 결격 사유 있으면 절등치. 그런데 이제 고용인, 소공중개보존, 고용인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 정지예요. 고용인은 직원이잖아. 직책이 낮잖아요. 그래서 법인에서는 이사급인지 고용인인지 물론 둘 다 2번, 3번 둘 다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는 받지 않아요. 이사급에게 결격 사유 발생하면 절등치,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고 고용인에게 결격 사유 발생하면 업무 정지,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고 그런 예외가 있지만 일단 이사급은 절등치고 고용인은 업무 정지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3번 고용인 결격 사유는 그를 고용한 개공 업무 정지다.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를 안 받게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쏨박 21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양벌 규정은 소공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틀렸죠. 양벌 규정은 벌금 따오는 게 양벌 규정이에요. 3년 3천에서 3천, 1년 1천에서 1천.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다. 벌금 과태료 다른 거니까. 과태료는 따올 게 없다. 벌금이 아니니까 따올 게 없죠. 3년 3천, 1년 1천에서 벌금 따오는 게 양벌 규정이니까. 1번 틀렸고 2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중사무소. 등록이란 말이 없죠?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는 1년 1천. 물론 뭐 이중 등록도 1년 1천이에요.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얘는 이중사무소다. 등록이란 말이 없으면 이중사무소. 2니까 여기 2가 있으니까 1년 1천. 쉽고요. 3번.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맞죠. 벌금 과태료는 병과가 안 돼요. 이따가 병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4번.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개공은 3년 3천. 맞죠? 증거조작 단 3년 3천짜리 금지행위. 단체 구성해서 담합하는 거. 4번 맞고 5번. 개공이 중개보조원이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이 법상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 3년간 결격 사유.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된 거니까. 개공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 아니다. 그래서 5번도 맞고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1번. 병과를 정리해 볼게요. 병과는 함께 받는 거. 1번.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될 수 있어요. 개공에게 임등치 플러스 1년 1천. 임등치가 행정처분, 1년 1천 행정형벌. 병과될 수 있고요. 소공에게 자격정지 플러스 1년 1천. 자격정지 행정처분, 1년 1천 행정형벌. 병과될 수 있고요.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지정취소 플러스 1년 1천. 지정취소 행정처분, 1년 1천 행정형벌. 지정취소 플러스 1년 1천 우리 의차 했던 거. 의차.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하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고 사람 차별한 거. 의차. 지정취소 플러스 1년 1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될 수 있다. 2번 행정처분과 과태료도 병과되는 경우가 중개사법에 하나가 있어요. 그 이제 지정취소 플러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정취소 행정처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승인받지 않거나 운영규정 위반 그러면 지정취소 플러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과 과태료 병과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다. 3번 과태료와 행정형벌은 병과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1천 플러스 100만 원의 과태료, 3년 3천 플러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건 없다. 징역과 과태료 병과되지 않는다. 벌금과 과태료 병과되지 않는다. 과태료와 행정형벌은 병과되지 않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서 사례문제 해결 방법.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가 매년 나오고 있죠. 처분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구분을 해야 되고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해서 1년 이하 승계가 되고 1년 초가 승계가 안 되고 처분을 안 받았으면 폐업기간을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처분을 안 받았으면 처분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업기간을 계산을 해야지. 1년 이하 업무정지 할 수 있고요. 1년 초가 업무정지를 못하고 3년 이하 등록 취소하는 거고 3년 초가 등록 취소를 못하고. 그래서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32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갑을병에 대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갑이 2020년 11월 16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2020년 12월 16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21년 10월 15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다면 위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승계가 된다. 자, 처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받은 거예요? 그러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해야죠.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이 2020년 11월 16일, 2021년 10월 15일 그러니까 11개월이에요. 이거 손가락 발가락 이용해서 잘 세야 돼 이거. 11개월 그러면 1년 이하니까 승계가 된다. 승계된다. 맞죠? 기억은 맞고. 니은은 을이 2020년 8월 1일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어요. 2020년 9월 1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21년 10월 1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을 안 받았죠. 2020년 8월 1일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거잖아.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폐업 기간을 계산을 해야죠. 폐업 기간이 2020년 9월 1일 폐업 신고, 2021년 10월 1일 재등록이니까 1년 1개월. 손가락 발가락 이용해서 기간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폐업 기간이 1년 1개월. 1년 초가니까 업무정지 할 수 없다. 업무정지 할 수 있다. 틀린 거죠. 디귿 병이 2018년 8월 5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후 2018년 9월 5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21년 10월 5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처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2018년
8월 5일 절대적 등록 취소사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거지 등록 취소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처분을 안 받았으니까 폐업 기간을 계산을 해야죠. 2018년 9월 5일 폐업 신고했고 2021년 10월 5일 재등록을 했으니까 폐업 기간 3년 1개월. 손가락 발가락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거 잘 세야 돼요. 3년 1개월. 폐업 기간이 3년 초과니까 등록 취소할 수 없다.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틀린 거죠. 그래서 옳은 거는 기억만. 답은 1번.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어제 했던 건데요. 행정 제재 처분 효과에 있은 게 사례문제 해결 방법. 처분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먼저 구분을 해야 되고,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해서 1년 이하 승계가 되고 1년 초과 승계 안 되고, 처분을 안 받았으면 폐업 기간을 계산을 해서 1년 이하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1년 초과 업무 정지를 못하는 거고, 3년 이하 등록 취소하는 거고요. 3년 초과 등록 취소를 못하는 거고, 어제 문제는 이 기간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였어요. 손가락 발가락 이용해서 기간 계산하는 거. 어제 문제는. 근데 이제 이 기간이 계산이 돼서 나오면 그때는 개꿀. 자, 문제 풀어볼게요. 29회 때 문제를 제가 수정을 했어요.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폐업 기간이 16개월. 폐업 기간이 계산이 돼서 나왔네요. 어제 문제는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계산이 돼서 나오면 개꿀. 폐업 기간 16개월이면 1년 초과된 거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야죠. 할 수 있다. 틀렸죠. 폐업 기간이 16개월, 1년 초과니까 업무정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틀렸고, 1번 틀렸고. 2번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요게 기록, 처분받은 기록이 처분일부터 3년 됐대요. 또 계산이 돼서 나왔잖아요. 처분일부터 3년 됐대. 1년 초과니까 승계가 된다. 틀렸죠. 승계 안 된다. 그렇게 해야지.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1년 이하 승계, 1년 초과 승계 안 된다. 처분일부터 3년 됐잖아요. 1년 초과잖아. 승계 안 된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기간이 계산이 돼서 나오면 개꿀. 3번 폐업기간이 3년 2개월. 폐업기간 또 계산이 돼서 나왔네. 3년 2개월. 3년 초과니까 등록 취소 처분을 한다. 틀렸죠. 폐업기간이 3년 초과 등록 취소를 못한다고요. 어제 문제는 이런 기간들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였는데 오늘은 다 계산이 돼서 나오잖아요. 이러면 개꿀이라고. 그래서 폐업기간이 3년 2개월이면 3년 초과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없다. 등록 취소 처분을 한다. 틀린 거고요. 4번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 처분 받은 거죠. 효과가 기록이니까 처분받은 기록이 처분일부터 6개월 됐대요. 또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1년 이하니까 6개월이면 승계가 된다. 맞죠. 답은 4번.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1년 이하 승계, 1년 초과 승계 안 되고, 지금은 6개월이니까 1년 이하 승계된다. 4번 맞고. 5번 재등록 개공에게 폐업 신고 전이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 사유 고려해야죠.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죠.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그런 광고 있잖아. 고려신용정보.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답은 4번. 자, 어제 문제랑 오늘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반복해서. 둘 중에 한 가지 스타일로 올해 또 나올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27회 때 문제를 제가 수정을 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개공이 인원수 제한을 위반해서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틀렸죠.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보존을 고용하면 절등식 플러스 1년 1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중개보조원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게 이제 500만 원 이하가 되고요.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보조를 고행하면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제재 틀렸고 2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결격사유죠. 과태료는 벌금과 다른 거다. 과태료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벌금, 과태료 다르다. 지금 과태료잖아. 300만 원 과태료 처분받고 이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요.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할 수 없다. 틀린 거죠. 2번도 틀렸고 벌금, 과태료 완전 다른 거. 낚이면 안 되고 3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다른 개공법인이 임원될 수 있다. 안 되죠. 휴업했어도 등록은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이에요. 휴업했어도 등록은 있다. 개공. 딴 데 취업하면 이중소속.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다시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고 딴 데 취업하면 이중소속이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토지매매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이 대상이 된다. 틀렸죠.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되고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은 공동정범, 공범 같은 말,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되는 거.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맞죠? 건물 누구 거? 내 거. 사유니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죠. 국유사유 판단하는 거. 토지 건물은. 유치권 성립 그러면 중개할 수 없는 거죠. 유치권 성립은 계약이 아니니까. 근데 유치권 성립을 물어본 게 아니라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건물을 물어봤잖아요. 뭐를 물어보나 잘 봐야지. 또 낚이면 안 되고 이런 것들. 건물이니까 사유, 내 거니까 된다. 답은 그래서 5번. 중개보조원이 인원수 제한, 올해 나올 확률 99.9%.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공, 소공수, 합한수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공이 혼자 하고 있으면 5명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소공을 1명 고용했으면 10명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개공 혼자 하면 5명까지 고용할 수 있고 소공을 1명 고용했으면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니까 5명까지, 10명까지는 된다는 얘기.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이 고용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죠? 혼자 하면서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반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만약에 이제 위반을 하게 되면 제재는 굉장히 세다.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거.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절등치. 그리고 인원수 제한 위반. 이가 보이잖아. 인원수 제한. 2니까 1년 1천. 이렇게.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제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 5배 가로놓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29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 하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절등치가 아닌 것 찾아라. 그런 문제죠. 1번 갑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이 적발된 경우. 거짓으로 등록한 건 부정한 방법 등록한 것. 같은 말. 그래서 절등치.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부정한 방법 등록 절등치니까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2번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한 갑에게 3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 이거 뭐예요? 힌트를 드릴게. KKSY. 결격사유. 결격사유. KKSY. 결격사유니까 절등치죠.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한데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 결격사유. 절등치. 3번 갑이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이것도 KKSY.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 않죠. 다른 법 위반도 결격사유다.
아까 2번 지문 벌금은 이 법 위반, 중개사법 위반 벌금 선고 결격 사유인데 징역 근고 집행유예는 다른 법 위반, 배임죄도 상관없다고요. 2번, 3번이 같은 거예요. 결격 사유니까 절등치. 4번, 갑이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2회 업무정지 처분,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습범이죠.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몇 번? 2번. 업무정지가 3번째여야 절등치인데 업무정지가 2번밖에 안 되니까 절등치는 안 된다. 답은 그래서 4번. 얘는 가운데가 몇 회? 가운데가 3회. 2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가운데가 3회니까 임등치. 일단 절등치는 안 되고 업무정지가 2번밖에 안 되니까 업무정지가 3번째여야 절등치. 삼진 아웃이잖아요. 절등치 안 되고 가운데가 3회니까 2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가운데가 3회니까 임등치. 답은 4번. 5번. 갑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갑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잖아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니까 절등치.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이거 주어를 바꿔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취소. 제가 주어를 잘 보라 그랬어요. 지금은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답은 4번. 개공에게 결격 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절등치죠. 결격 사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고요. 선고, 심판 이런 단어 보면서 눈치를 채야 돼요. 1번 개공이 한정우경 개시심판 결격 사유. 그러니까 등록 취소 하이한다. 맞죠? 2번 개공이 파산 선고 받은 경우 파산 선고 결격 사유 등록 취소 하이한다. 맞고요. 3번 개공이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 결격 사유.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한데 중개사법 2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 결격 사유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 하이한다. 개공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는 선고자를 생략하고 나올 수 있어요. 집행유예 선고받은 경우인데 집행유예 받은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집행유예만 그래요. 다른 거는 선고 심판을 써주는데 집행유예는 선고가 요 말이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집행유예 받은 경우 이렇게 나와도 결격사유. 집행유예는 법이 안 중요하고 징역근고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결격사유. 절등치, 등록 취소 하이한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결격 사유가 절등치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미성년자 결격 사유지만 후발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결격 사유가 절등치가 되는 건 아니다. 선고, 심판 이런 게 후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격 사유. 그러면 절등치, 등록 취소 하이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9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개공갑은 중개 업무를 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해서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갑이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초과보수 금지 행위,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 행위를 한 거예요. 1번 등록관청은 갑이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구금지가 전부 다 임등치죠. 명초 판매, 증거 조작단 전부 다 구금지가 다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등록관청은 갑에게 업무 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임등치는 업무 정지가 가능하니까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표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그래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 1년 1천에 해당한다. 맞죠. 명초 판매 1년 1천짜리 금지행위를 한 거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번도 맞고요. 4번 갑이 위 행위로 그러니까 초과보수 금지행위 한 거 그걸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효력은 소멸한다. 틀렸죠. 답은 4번. 지금 갑에게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거죠.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형 선고 결격사유.
결격 사유 발생했다고 등록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는 등록이 있는 거다. 4번 틀렸고 5번 갑이 위행위로 초과보수 금지 행위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결격 사유라고요. 결격 사유니까 절등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해야 한다. 맞죠?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절등취니까 등록 취소해야 한다. 1번 지문은 금지행위 자체니까 초과보수 금지행위 자체니까 임등치. 5번 지문은 초과보수 금지행위 내에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은 거니까 결격 사유여서 절등치고 1번 지문과 5번 지문도 비교해야 돼요. 틀린 거는 4번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등록 취소 처분을 실제로 받으면 등록 효력이 소멸돼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 되고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틀렸죠? 등록 취소를 지금 받지 않았잖아요. 받았겠지 이렇게 추측하지 말라고요.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틀렸죠? 등록 취소를 받았단 말이 없잖아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등록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등록증을 대여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 취소를 받았다고 써 있잖아요.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맞죠? 결격 사유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맞죠? 등록 취소를 실제로 받으면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그런데 사망해사는 그 순간에 바로 등록 효력이 소멸돼요. 사망해사는 등록 취소를 안 받아도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 순간에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다른 것들은 등록 취소를 실제로 받았을 때 등록 효력이 소멸하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31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와 소공의 자격 정지 사유가 라는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그러니까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등록증 양도되었고 그건 이제 절등치가 되는 거고 지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취소 기억은 맞고 니은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은 경우 형법이지만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자격 취소가 되죠.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입니다. 징역, 금고, 집행유예 자격 취소예요.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지금 형법상 사기죄, 사기.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아도 자격 취소가 된다. 니은도 맞고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디귿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한 거 이중계약서 같은 말이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쓴 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쓰면 둘 중 하나 계약서는 거짓말이니까 거짓 기재 같은 말 이중계약서, 거짓 기재 자격 정지예요. 자격 취소는 아니잖아요. 자격 취소를 딱 외우면 되는 거고 일단 자격 정지가 맞다. 디귿도 맞고 리을은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명초 판매 1년 1청 금지행위고 구금지가 다 자격 정지죠. 소공에게는 구금지가 다 명초 판매 증거 조작단 구금지가 다 자격 정지. 개공은 구금지가 임등치. 지금 소공이니까 자격 정지. 그래서 리을도 맞고 모두 다 맞다. 답은 5번. 자격 취소 사유 올해 나올 확률 99.9%. 안 나오면은 저 잡으러 오세요. 자격 취소는 절대적. 자격 취소 하이한다. 자, 부양지역. 얘는 원래 있던 거죠. 1번 부정한 방법 자격 취득한 거 부. 2번 자격증 양도되어 한 거 양. 아까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같은 거니까 자격 취소였고 그리고 자격정지인데 일을 한 거 자격정지인데 딴 데 취업한 거 정지인데 뭔가 하면 바로 취소 그리고 이 법 위반 징역 선고받은 거 이 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거 벌금은 아니고 징역 선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자격 취소예요. 벌금은 아닌 거고 그리고 중개사법에는 금고형은 없어.
그러니까 징역 선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자격 취소. 집행유예 감옥에 안 가는 거지만 나쁜 놈이잖아요. 자격 취소. 부양지역, 얘는 원래 있던 거고 5번이 이제 작년에 신설된 거죠.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형법 위반, 형법.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조폭은 범죄단체를 조직한 거, 사문서 위조 변조하는 거, 그걸 또 행사하는 거, 사기 횡령 배임. 형법 위반인데도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징역 선고, 금고 선고, 집행유예 선고, 자격 취소예요.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뭐다? 나쁜 놈이다. 벌금은 아니고. 그래서 5번 중에서는 사기 횡령 배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 좀 친숙하잖아요. 사기 횡령 배임 들어봤잖아. 사기는 심지어 당해도 봤어. 사기는. 그래서 형법 위반,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징역, 금고, 집행유예, 자격 취소.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31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벌금 부과 기준. 이게 뭐냐면 3년 3천, 1년 1천을 모두 찾아 그런 말이고 같은 말도 있어요. 징역 부과 기준. 그러니까 벌금 부과 기준, 징역 부과 기준 이렇게 나오면 3년 3천과 1년 1천을 모두 다 찾아 그런 문제예요. 문제가 어렵죠.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 자, 기억.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중개 의뢰인. 제휴해 3년 3천이죠.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특정 계공에게 중개 의뢰를 제한, 특정 계공에게 중개 의뢰를 유도, 특정 가격 이하로 물건 못 내놓게 유도하는 거.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거. 유도하는 거 세 가지. 그리고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거. 이 제휴의 이 5가지는 중개 의뢰인도 적용되니까 중개 의뢰인도 3년 3천. 기억 맞고. 니은은 거짓으로 등록한 건 부정한 방법 등록. 같은 말 3년 3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은 3년 3천 있죠. 가장 등신되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가장 등신된다. 3년 3천까지 있으니까. 디귿.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니까 1년 1천. 이중 등록도 1년 1천이지만 정확하게 얘는 이중사무소예요. 등록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야 돼. 2개의 중개사무소 둔 거 이중사무소 1년 1천이다. 이중 등록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써준다고요. 그럼 이중 등록인 거고. 물론 1년 1천인 건 똑같지만 그래도 구분을 해라. 지금은 이중사무소니까 1년 1천. 리을 임시중개시설물 1년 1천이죠. 이가 보이잖아요. 임시중개시설물 2만 들어가면 1년 1천. 우리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2 그러면 1년 1천. 2만 들어가 있으면. 미음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있지만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거, 거래가 이미 완료된 걸 말해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개공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니까.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서 무.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좀 이따 바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미음만 빼고 나머지는 3년 3천, 1년 1천이니까 기억부터 리을까지. 답은 4번. 부당한 표시 광고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출제위원이 안 써줘요. 예로 나오니까 뭐가 부당한 표시 광고인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존재하지 않아서 없는 거죠. 허위 매물. 그리고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이미 거래가 완료된 걸 말해요.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거. 본인이 광고한 거 보고 찾아왔는데 단점만 설명해. 이거 안 좋은 거래. 그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거죠. 무가 3가지예요. 아예 없는 거,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거. 그리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중요한 사실을 누락, 은폐, 축소하는 광고. 이렇게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 있는 광고. 요게 부당한 표시 광고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이렇게 외우죠. 무, 아예 없는 거, 있지만 중개 대상 될 수 없는 거,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거, 무 세 가지. 거짓 광고, 과장 광고, 누락 은폐 축소하는 광고,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 있는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까지도.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8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했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분하지 말고 과태료가 아닌 것 찾아라. 그런 문제. 1번.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거 5연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 소공 둘 다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번. 현장 안내하면서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 고지 의무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도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은 무과실이면 과태료 안 받고, 중개보조원은 그냥 빼박. 중개보조원이 고지 의무 위반하면 그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면책 규정 그런 거 없어요. 개공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무과실이면 과태료 안 받는 거. 그런 면책 규정이 있는데 개공은 지금 중개보조원이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 의무를 위반한 자. 개명신고 증반납. 과과. 개명신고 증반납. 과과. 증반납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신고 없이 3개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개공.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거 휴업에 포함되죠. 그럼 3개월 초과 휴업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거, 멍 때리는 거, 가만히 있는 거 휴업에 포함된다. 그럼 3개월 초과 휴업 신고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 개공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하면 아닌 두 글자니까 1년 1천. 답은 그래서 5번. 1번부터 4번까지는 과태료. 근데 5번은 1년 1천. 답은 그래서 5번이고요. 표시 광고 제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표시 광고 관련 제재 중요하죠. 개공이 표시 광고 시 명시사항을 위반한 거. 그러니까 등록번호 같은 거 명시하지 않았다. 아니면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이런 게 명시사항 위반한 거. 명시라고 써줘요. 그러면 개명신고증 반납,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신고해도 포상금 안 준다. 개공이 부당한 표시 광고했어요.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부당한 표시 광고 500 과태료. 신고해도 포상금 안 줘요. 이제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아닌 두 글자 1년 1천. 요거는 신고하면 포상금 주죠. 이게 포상금까지 연결되니까 중요하고요. 제재에서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명시사항 위반은 명시자를 써주고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아닌 자라고 써줘요. 이런 단어를 보고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데 부당한 표시 광고는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안 나오니까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당한 표시 광고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포상금에서는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여기 중요하죠. 포상금 주니까. 나머지는 포상금 안 주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6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공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번.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명 신고증 반납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번.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게시하지 않은 거. 개명 신고증 반납. 과거. 그래서 게시하지 않은 거. 사업자 등록증은 원본 사본 말이 없어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 게시예요.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한 자.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 그러면 개공이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이면 자격정지고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하면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답은 3번. 4번.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 문자를 사용한 부칙상 개공. 부칙상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이 안 되죠. 사용하면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칙상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걸 사용하면 위반인 거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개명 신고증 만남에서 명,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위반. 5번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 표기한 거. 개명 신고증 만납. 명이 3가지.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명시사항 위반한 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답은 3번이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필수로 외우셔야 돼요. 절등치, 자격 취소, 1년 1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필수. 근데 1년 1천은 안 외워도 그냥 돼요. 2만 들어가면 1년 1천. 그래서 3가지 절등치, 자격 취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가지 필수로 외우셔야 된다. 등록증 원본 등을 게시하지 않은 거. 등록증, 자격증, 보증 설정 증명서류, 요율 및 한도액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거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위반, 또 성명 표기 위반, 표시 광고 시 명시사항 위반, 그리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지 않은 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소 후 증 반납,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하지 않은 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소 증 반납. 그리고 관계증서, 중개 완성 시에 보험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사본을 안 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중개 완성 시 보험 관련 내용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거.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과과. 그래서 우리가 개명신고증 반납, 과과 이렇게 외우죠. 이름 바꾸는 신고하고 이름 바뀌었으니까 옛날 민증 반납해라. 그리고 과과. 개가 게시하지 않은 거, 명의 3가지,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명시사항 위반한 거,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증 반납, 취소 증 반납 2가지,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 그리고 과과,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과과.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29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했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기간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공제사업은 협회가 하는 보험사업이니까 이 사람이 협회죠.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 부과하는 거 맞고,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 이렇게 덩치가 큰 애들은 국장이 과태료를 부과해요. 2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 덩치 큰 애, 국장이 부과하죠. 다시 한번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 덩치가 큰 애들은 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3번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하죠.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과태료도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예요. 연수교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오연수 이렇게 외우고 과태료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다. 3번도 맞고요. 4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공이죠. 개공이 변경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개공에 대한 건 등록관청. 4번도 맞고요. 5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등록관청이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등록 취소 후 등록증 반납은 등록관청에게 하는 거니까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다.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은 시도지사고 따로따로 해요.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 따로,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따로. 지금은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이니까 등록관청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5번. 과태료 부과권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과태료 부과권자 1번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 이렇게 덩치가 큰 애들은 국장이 부과해요. 1번은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2번을 외우시는 거예요.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 500과태료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100과태료 시도지사, 이 2가지는 시도지사,
개공에 대한 걸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시도지사. 특히 아까 등록 취소, 등록증 만납은 등록관청이에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 취소, 자격증 만납이 시도지사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개공에 대한 건 다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당한 표시 광고 개공이 500과태료죠? 등록관청. 개공이 확인 설명 똑바로 못했대요. 500과태료 등록관청. 개공에 대한 건 등록관청. 아까 문제에서 변경 신고하지 않았어요. 개공, 등록관청. 개공에 대한 건 등록관청. 2번만 빼고, 그러니까 2번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2번을.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 500과태료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증 만납 100과태료 시도지사. 이 두 가지 시도지사. 나머지는 개공에 대한 건 다 등록관청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